여러 나중에라는 말, 우리 입에 정말 착 달라붙어 있지 않나요? 너무나 편하고 달콤한 변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이 천년 전 우리 조상님들한테는 미래를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익숙한 함정에 대한 고전의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아마 듣고 나면 좀 소름이 돋으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나중에라는 이름의 함정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게으름 피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능성을 야금야금 좀먹는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 이 강의는 나중에 들어야지. 이 책 시간 나면 읽어야지. 새로운 기술 공부? 일단 급한 일부터 끝내고. 이런 생각들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특히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린 당장의 편안함이나 다른 급한 일 때문에 모든 걸 나중이라는 마법의 창고에 던져 넣어버리죠. 바로 그 순간 이 함정이 철컥하고 작동하는 겁니다. 오늘 밀어버린 영어 단어 하나가 내일 갑자기 찾아온 해외 파트너와의 중요한 대화를 막아버리고요. 오늘 귀찮아서 넘겨버린 코딩 공부 하나가 내일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그냥 앗아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오늘의 미루기가 마치 빛의 기자처럼 복리로 차곡차곡 쌓여서 1년, 5년, 10년 뒤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격차와 그때 할 걸 하는 후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현대인의 고질병 같은 문제가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놀랍게도 거의 10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삼자경을 통해서 말이죠. 네, 화면에 보이는 이 8글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파고들 핵심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자로는 자부학, 비소위, 유부학, 노하위. 우리말로 읽으면 자부락, 비소위, 유부락, 노하위라고 읽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되어서 배우지 않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아주 강력하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정신은요, 소학진연이라는 고사성어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글자 그대로 절물소, 배울학, 갈직, 해년, 즉 배움은 어린 나이, 다시 말해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문화에 아주 오래전부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증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8글자 속에 숨어있는 깊고 진한 의미를 한 글자씩 아주 제대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겠습니다. 첫 구절, 자부락 비소의입니다. 자는 자식 또는 학생을 뜻하고 부학은 배우지 않는다는 뜻이죠. 진짜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비소의, 그것은 마땅한 바가 아니다. 이게 그냥 별로 안 좋다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마땅할 의 라는 글자가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건 이치에 맞고 당연히 해야만 하는 도리라는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깁니다. 다시 말해 학생에게 배움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구절 유부락 노하위를 보시죠. 유부락,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노하위, 늙어서 무엇을 하겠는가? 여기서 어찌할하, 할 위해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만드는 이 질문은 정말 섬뜩할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이건 그냥 나중에 뭐 할래 하는 부드러운 질문이 아니에요. 대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되묻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거죠. 때를 놓치면 미래의 가능성 자체가 소멸해버릴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옛날 서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바로 이런 식의 문답법을 썼습니다. 스승이 툭 던지죠. 학생의 본분이 무엇이며 지금 안 배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제자는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합니다.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고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글도 못 읽고 셈도 못해서 힘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대화를 통해서 배움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배움은 취미나 여가 활동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본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삼자경이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의 지혜가 과연 오늘날에도 통할까요? 에이, 그거 그냥 옛날 이야기 꼰대 같은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두 인물, 민준이와 지혜의 10년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고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현대판 우화가 될 겁니다. 20대 초반 두 사람은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젊을 땐 놀아야지, 공부는 나중에 라고 생각했고, 지혜는 퇴근하고 피곤했지만 하루 딱 1시간이라도 꾸준히 무언가를 배웠어요. 20대 중반이 되자 민준이는 그냥 주어진 일만 처리하기에 급급했지만 지혜는 그 시간에 데이터 분석 기술이랑 비즈니스 영어를 익혔죠. 진짜 차이는 2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민준이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성장이 멈춘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지혜는 새로 익힌 기술을 무기 삼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하죠. 그리고 30대 초반, 민준이는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만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반면 지혜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커리어를 쭉쭉 확장해 나가고 있었죠. 보세요. 이 그래프가 그 10년의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0년 뒤 두 사람의 전문성, 기회의 폭, 그리고 미래 준비 상태는 그냥 좀 벌어진 수준이 아니죠.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가 매일 밤 피곤함을 참고 투자했던 그 작은 배움의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리 마법을 일으켜서 민준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라는 함정의 무서운 결말입니다. 자, 이제 민준이와 지혜의 이야기가 어떻게 1000년 전 삼자경의 그 구절과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 낡아 보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지 한번 보시죠. 삼자경의 경고,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무엇을 할까? 이 구절에서 어려서와 늙어서를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릴 때란 어떤 분야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새로운 경력을 시작할 때, 즉 성장 가능성이 가장 활짝 열려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늙어서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 힘들어지고 선택의 폭이 완전히 좁아져 버린 미래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로 뒤늦게 무언가를 하려 해도 막막해진 민준이의 30대가 그 늙어서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것들을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둘째, 나중에라는 말은 내 가능성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변명입니다. 셋째, 지혜의 이야기처럼 오늘 투자하는 아주 작은 배움의 시간이 10년 뒤에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죠. 꾸준함이야말로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유일한 마법입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10년 뒤 당신이 민준이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바로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